교육부가 사실상 남원 서남대학교의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의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량 사업비 관련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가로수로 인기를 끌었던 메타세콰이어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왕성한 활착력으로 인도를 파손하고 떨어진 나뭇잎은 처마와 하수구를 막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단 비리로 내홍을 겪던 남원의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학생들을 다른 대학에 편입시켜 폐교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설립자 비리로 존폐기로에 섰던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인수 의사를 밝힌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시이사 해소 요건인 설립자 횡령액 보전 방안이 미흡한 데다 학교 전체의 정상화보다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방만한 대학의 체질 개선과 비리 사학 엄단 측면에서 부실 대학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기여도 없이 정상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서남대학의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려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폐교를 상정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희망학교를 조사한 뒤 전공과 일치하는 다른 대학으로 특별 전편 입학될 전망입니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 의대 정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인근 대학들과 학생 재배치를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 주 폐교 일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남대는 상처만 남긴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서남대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학교 주변 상인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폐교 수순을 밟게 된 남원의 서남대학교.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학교 곳곳은 텅텅 비어 정막이 흐릅니다. 폐교가 현실로 다가오자 학생들은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좀 있긴 있죠. 그래도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상황이. 정막이 흐르기는 학교 인근 원룸과 상가들도 마찬가지. 상인들은 눈앞에 닥친 생계 걱정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폐거되면 완전 우리 남은 시민은 죽음의 도시락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나오기 전에 공약을 했으면 분명히 그걸 실천을 해야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오. 학부모들은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도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사회 침체를 우려합니다. 오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분도 다 타격을 입으시고 이제 남은 시민 경제 쪽에서도 많이 좀 순환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어야 되지 않을까. 서남대 정상화 노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서남대 폐교 관련해 정치권이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도내 야당 국회의원 8명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결정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남대가 문을 닫으면 구재단의 비리는 사라지고 이용화 이사장의 배만 불리게 될 거라며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비리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현직 도의원 2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전북도의회 A 의원과 B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량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두 현직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안 계세요. 오셨다 가시긴 하셨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핵심 브로커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브로커가 거론한 현직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의 도의회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이후 세 번째. 이미 강영수 전 도의원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노성만 전 의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전현직 도의원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발 사정바람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12%가량 줄고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최대 30% 감소한다며 고온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환기팬을 가동하고 시원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스트레스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이유로 정부가 대당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며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선정 기준이 없는 데다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도 없어 문제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도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57대. 대부분 관용차로 사실상 민간이 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한 대당 2천만 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되자 전북에 배정된 100여 대의 물량이 금세 동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 부분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600만 원을 보조해주고 국비로는 1,4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여 대가 추가 보급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보조금 배정 물량은 갈수록 확대될 추세입니다. 문제는 보조금 대상 선정 방식입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열세가 투입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른 공고문에는 특별한 지원 기준 없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빨리 줄 서갖고 소리 내는 사람이 걸려서 투명하게 돼야죠. 선착순 좀 무리가 있고. 사후 관리 역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기존에 소유했던 오염 유발 차량의 처리 여부, 그리고 구매 후 주행거리 파악 등 보조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은 아예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명 세컨드카, 즉 부자들이 두 번째 차량을 장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을 현재 자가용 중심에서 사업용 화물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하늘로 곧게 뻗어 수영이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는 한때 가로수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땅을 파고드는 왕성한 활착력 때문에 최근에는 도심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전합니다. 수령이 40년 가까이 된 전주천 동로의 메타세콰이아길. 아파트 5층 높이까지 곱게 자란 나무가 운치 있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굵게 뻗은 뿌리가 보도블럭을 비집고 나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지표면 가까이에 퍼져나가는 천근성 때문에 인도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때론 땅속 깊이 파고들어 하수관을 깨기도 합니다. 단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흐르는 하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수가 역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인근 주택가는 낙엽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바늘처럼 가느다란 잎이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내려 매일 마당을 쓸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빗물이 흘러야 할 처마와 하수구를 막아 물이 벽면을 타고 넘치기 일쑤입니다. 낙엽철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 마을 주민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저걸 좀 나무를 바꾸던가 저 가위들을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저쪽 같이 좀 적게. 전주 시내에 심어진 메타세콰이아는 1,700그루.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길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심어졌지만 도심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옮겨 심기엔 돈이 많이 들어 베어버리고 새로 심는 게 낫지만 오랜 세월 뿌리를 내려온 가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블록이 깔려 있지 않는 화당, 큰 공원 그런 부분에다 식재를 하지 되도록이면 인도 옆에 식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대부분이었던 도심 가로수가 다양해지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미리 적합도를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임실군 강진면 갈담시장 부근에서 75살 태모 씨가 벌에 쑤여 숨졌습니다. 태 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 자란 잡풀을 베다가 벌에 머리와 팔을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해안에 오징어가 몰려들면서 어선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6건의 체납기 어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북과 강원도에서 온 어선들로 서해안 지역의 해역 특성을 몰라 사고가 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오목교가 개통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등 24억 원이 투입된 오목교가 개통됨으로써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이 전주천 너머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서학동 예술촌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미개발 초등학교 부지가 주거용지로 공급됩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에 더 이상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전주대학교 신정문과 전일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11,000여제곱미터 규모의 초등학교 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안 중막동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안군 변산면 해안절벽 위에 있는 중막동 유적은 고대의 원시적인 제사 흔적이 보존돼 있고 해양제사 문화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국전력 시험센터에서 불이 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등이 불에 타 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설치 공사 중이던 설비에서 오작동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력 지중화 요구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새만금 농생명용지 509에 전력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특성상 전신주보다는 전력 지중화가 유리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약처 산하기관 유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익산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인증원과 협약을 맺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